안녕하세요. 나라꼴이 개판입니다. 정부가 엉망이고 관료들도 지금 현재 그냥 개막장 짓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부채를 너무 많이 냈고요. 지금은 이제 쓸 돈도 없는데 계속 이제 포퓰리즘을 하다 못해 그냥 개막장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 여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이제 멸망하고 있는 길로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출산도 심하고 사람들이 실업난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이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질서 있는 이제 집값 이제 조정, 이제 주식 시장 조정, 그리고 부채를 지은 채무자들의 이제 정리도 이제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계속 이제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이제 멸망해 가는 거죠.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말기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을 때 계속 유지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랬더라면 문제가 있는 이제 금융회사들은 정리하고 부실을 환불을 도려내고 큰 수술을 해서 살려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를 다 그냥 지나쳐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재앙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2024년 5, 6월 달 되면 저축은행 그리고 11월, 12월쯤 되면 단위농협, 단위수협, 축협 이런 곳이 이제 문제가 이제 터진다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24년에 이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완충자본 적립을 한 2에서 2.5%까지 이제 금융권이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빚진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3%, 4%를 더 내야 될 겁니다. 제가 시용점수가 1000점이거든요. 근데 시용점수가 1000점인 제가 지금 현재 시용대출 같은 거 받으면 얼마쯤 내야 되냐면 대출금리가 4.8, 4.8에 한 4.8% 받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한 5.2, 3%쯤 되더라고요. 시용등급 1000점이 이 정도의 금리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용점수가 예를 들어 1000점이 아니고 900점이나 800점대인 사람들은 그냥 대출 이자를 그냥 8% 10%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나마 시용점수라는 게 있으니까 이유라고 상관없이 대출이라도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점점 이제 빚을 내기도 대출 받기도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형국으로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시시하는데 2024년은 꽤 큰 충격이 온다라고 하죠.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여당이 2024년 4월 총선까지만 버티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망가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맞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송파구의 대단지, 만여 세대가 있는 대단지는 거래 건수가 한 달에 2건이다 5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사실상 거래가 없는 거죠. 앞으로 한국의 자산시장은 개막장이 된다라고 봐도 이제 하나도 놀랍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방 건설사 부도는 그냥 당연한 수준이고요. 중공후 악성 미분양 폭증도 당연히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안 믿는 게 좋습니다. 희망을 버려야 됩니다. 절망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연일 도산 행렬이 될 겁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영끌들 엄청나게 욕먹을 겁니다. 왜요? 왜? 너희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산시장이 엉망이 됐다. 너희들이 원흉이다. 너희들이 주범이다. 이런 아마 욕을 다 뒤집쓸 겁니다. 앞으로요 이제 점점 많은 것들이 이제 옛날 같지 않게 이제 변해갈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새끼가 아니라 두 끼 먹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외식이 이제 거의 흔하지 않는 일이 될 겁니다. 유럽에 사는 보통 사람들은 외식은 아주 큰 중요한 가족 행사일 때만 하는 게 외식이랍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너무 많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질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거품에 허세에 쩔어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미래를 막연한 낙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냥 대충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 밑바닥으로 아래로 지하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웃긴 게요.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를 막연하게 희망적으로 그리고 대려 부자이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더 불안하게 생각한답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막연한 기대감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게 하는 그 미래를 향한 부정적인 사고, 불안감 때문에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준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거에 이제 관심 안 가지며 살게 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더욱 중요한데 주도적으로 사는 삶이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 이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락하고 많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더 충격적인, 더 놀라운 일들이 꽤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남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내 분수에 맞게 살고 중요한 순간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진화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함부로 남의 얘기에 휘청거리고 팔랑귀가 돼서 움직이지 않고 좀 고집불통처럼 살지만 그렇게 해서 삶을 쉽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운명이 나를 절망 속에 빠뜨린다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남 탓하지 않고 내 스스로 참고 견디면서 책임지고 산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기당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을 유지만 해도 인생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유지만 해도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은 자살도 하지만 사기친 사람은 그럴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속지 말고 상해당하지 않게끔 정말 보수적으로 살고 조심해야 된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된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팔고 영혼도 파는 일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차별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꿈꾸고 바라겠던 이들이 되려 노예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를 고소해라, 이용해 먹어라, 뒤통수쳐라, 그렇게 돈 벌어라, 이렇게 지금의 세상이 사람들에게 사기꾼이 되라고, 양아치가 되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지내보면 한 커플 두 커플 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어때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남을 속이려 하고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고 선동하고 희생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잘 살려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엄청난 개막장 짓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차별이 있는 세상에 생활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함부로 탐욕과 욕심으로 남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하는 쓰레기 같은 년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함부로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남의 말에 함부로 귀 기울이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이 짧은 인생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